영철은 오늘도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센터 2층, 창가 쪽 세 번째 좌석.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던 모습, 연필을 돌리며 그를 고민하던 손끝, 그리고 그를 처음 올려다보던 눈빛까지. 62이라는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 요란하게 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한 번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버텨왔으니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 따위는 없을 거라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예고도 없이, 그리고 똑같이 조용히,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철은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그 말이, 10년 전 아내에게 하지 못한 그 말이 이번에도 목구멍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늦게 배운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철이 동네 문화센터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딱히 글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하루가 1000번쯤 반복되자 어느 순간 자신이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이요?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접수처 직원의 말에 영철은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수업날 그는 교실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어색했고 사실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쓰겠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영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다른 수강생들과 달리 조용히 공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귀가 작았고 연필을 쥔 손가락이 가늘었습니다. 무심코 바라보고 있던 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왠지 오래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영철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 잘 쓰시네요. 돌아보니 그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영철의 공책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영철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건데요. 아무렇게나 쓴 것 치고는 문장이 담백하시네요.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웃을 때 고개를 약간 숙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 윤정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고 교실을 나갔고 영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영철은 다음 수업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수업이 재미있어서 그런 거라고. 글 쓰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런 거라고. 두 번째 수업날, 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이미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철은 자연스럽게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영철은 조금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오래됐어요. 영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혼자인 사람만이 가지는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10년 넘었습니다. 아내분이요? 네. 갑자기 가셨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 대신 침묵을 건넸고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희가 쓴 글을 영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봄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읽는 동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쓰셨네요. 영철이 말하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정희가 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철은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던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지워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영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영철은 정희의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늦은 오후 카페를 나서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영철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정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문화센터 앞 벤치까지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영철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무렵부터 영철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척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기침이 한 번 시작되면 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영철이 물어보면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환절기라 그래요. 원래 목이 약해서요. 영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정희는 가끔 수업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영철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수업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철이 물었지만 정희는 웃기만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요. 괜찮아요. 그녀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철 씨,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영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묘한 슬픔이 묻어있는 것을 영철은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영철은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어.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철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근처에 단풍 예쁜 공원이 있거든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요. 영철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정희는 약속을 미뤘습니다. 이유는 항상 달랐습니다. 몸이 안 좋다. 집에 일이 있다. 약속이 있다. 영철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너무 서둘렀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 우스웠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영철은 정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희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자꾸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요? 네, 제 일이에요. 영철 씨랑은 상관없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이 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수업 후에 커피를 마셨지만 대화가 줄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영철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빨리 마음을 준 걸까?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건 욕심이었던 걸까? 어느 날 정희가 수업 중에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결국 교실을 나갔고 영철은 뒤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영철이 다가가자 정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이게 어딜 봐서 괜찮아요?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몰라도 돼요. 몰라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철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몰라야 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희가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문화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정희 연락처 외에 다른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영철의 전화기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병원에 계세요. 면회가 가능하시면 한번 오시라고 하셨어요. 영철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조카가 알려준 병원은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영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영철은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그녀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네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순이 넘어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울지 못했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영철 씨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혼자 걱정하는 게 덜 힘든 줄 아셨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영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와주실 거죠?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올게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는 평소의 버릇 그대로. 영철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하려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약속대로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해,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정희는 영철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고. 영철 씨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왜요? 외로운 사람 눈은 비슷하거든요. 저랑 같은 눈을 하고 계셨어요. 영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요? 영철 씨 눈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철 씨,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한 게요. 왜 못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일도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일은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이번에는 하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 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뭐요? 영철 씨 마음이요. 저도 같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하자. 사랑한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자.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방금. 영철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문화센터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았지만 영철의 눈에는 여전히 정의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영철은 1층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2잔 시켰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 하나는 맞은편 빈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생전에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조카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희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철 씨에게 사랑해요.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늦게 만나서 미안하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근데 있잖아요. 후회는 안 해요. 영철 씨를 만난 그 봄날부터 저는 매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영철 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는 좀 더 일찍 만나요. 그때는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당신의 정의가. 영철은 오랫동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희 씨.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공책을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랑은 늦게 배울수록 서툴고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만났던 시간만큼은 그는 확실히 살아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사랑해봐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